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AI 반도체 CXL CES 2024 2기업 1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AI 반도체 중에서도 CES에서 주목받은 CXL 대장주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장 전망 그리고 로봇까지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어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반도체 CXL CES 2024 이 기업 1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이번에 CES 2024에서 차세대 반도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공개가 됐냐? 바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CES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는 9일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ES 2024에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인 초고성능 메모리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차세대 반도체라고 한다면 GPU 또는 NPU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거고 메모리 반도체가 따로 있겠죠. 근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전시를 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냐? 이번 CES에서 메모리 센트릭으로 대변되는 회사의 미래 비전을 부각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니 메모리 센트릭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메모리 센트릭은 메모리 반도체가 ICT 기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는 CPU, GPU,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이 반도체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로 점차 이 중요한 부분이 넘어가고 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메모리 센트릭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전시를 한 게 차세대 인터페이스 CXL 메모리, CXL 기반 연산 기능을 통합한 메모리 솔루션, CMSC 제품, 그 다음에 AIMX 등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CXL 기능과 CXL에 거의 버금가는 차세대 반도체들을 모두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CES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단연 2024년 핵심은 CXL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CXL에서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좀 한 번에 이 CX를 천천히 조금씩 알아보는 게 아니라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만 봐도 CXL 다른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정말 CXL에 대해서 바닥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CXL에 우린 2024년 내내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를 구동하기 위한 조건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AI를 구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컴퓨팅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CPU, G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의 성능과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CPU, GPU가 두뇌고
메모리가 아까 얘기한 저장 장치죠. 그러니까 이 CPU, GPU, 메모리가 하나라도 뭐가 성능이 떨어지면 효율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성능이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 자율주행 등은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는 감당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슈퍼컴퓨터라는 걸 따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가정용 컴퓨터로는 AI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데이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감당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컴퓨팅 환경이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AI의 방대한 양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아, 최상의 컴퓨팅 환경이 돼야 AI가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출력값이에요. 그 최상의 컴퓨팅이 확인하고 분석하고 학습한 AI가 만든 답을 우리한테 출력해 주는 거지. 우리가 챗GPT를 폰에서 쓴다고 해서 폰이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능이 좋은 건 그 출력을 내주는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AI 구동하기 위한 조건이 깔려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AI 그래서 구동을 어떻게 하느냐? 컴퓨팅의 구성 요소인 CPU와 GPU는 각각의 장치에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메모리는 CPU와 GPU 각각 할당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로 CPU와 GPU는 다른 통신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이 사용될 경우 직접 통신이 안 돼요. 저기 말하면은 직접 뭔가를 가져오거나 직접 뭔가를 쏘거나 통신을 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신을 위해서는 중간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다가 주고 가져다 오고 하는 중간에 뭔가 이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 장치를 우리는 버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CPU와 GPU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그 메모리에서 이제 정보를 가져다 오고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을 하고요. GPU는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 버퍼가 있어야 CPU, GPU가 각각의 데이터를 주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오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CXL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CXL의 역할입니다. 중간 장치를 거치기 때문에 CPU와 GPU 간의 데이터 이동이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 양을 중간에 버퍼를 통해서 데이터를 줬다가 받았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중간 장치가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항이 많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직통 가면은 금방 갈 거를 거쳐서 가니까 느려지는 거고 거쳐서 가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AI 구동을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겠죠. 근데 이 병목 현상은 AI 시스템 구현의 방해 요소다. 당연하겠죠.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막혀. 이거는 우리가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뻥뻥 뚫려야 되는데 도로가 막혀 있으면은 당연히 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CXL로 CPU와 GPU, 메모리 등 다양한 장치 간의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CXL이 보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는 거를 바로 우리는 CXL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CXL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교통 체증을 만들어내는 버퍼의 역할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좋게 말하면은 고성능 컴퓨팅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흐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XL은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을 사용하는 장치들도, 아까 CPU, GPU 서로 다른 통신 규약을 사용하면은 직접 통신이 안 된다 했죠.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해 버퍼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CXL이 있으면 야 너희들이 직접 통신해 버려. 야 버퍼 거쳐서 가지 마. 라고 CXL이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중간 단계를 안 거치니까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CXL의 역할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데이터 양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필요한 게 뭐다? 직접 통신이고 병목 현상을 없애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있는 게 CX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는 사실상 이 CXL의 이 지금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CXL의 장점입니다. CXL은 직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우리가 PCIe라고 부르는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며 이 PCI 기존 SATA 전송 속도의 성능 한계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이 되냐? 간단한 건데, 일단은 이 CXL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의 저장 장치와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컴퓨터의 여러 부품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통신할 게 수 있게 해주는 게 CXL인데, 이 직접 통신을 할 때 뭘 연결해 준다? D램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다 외부 D램,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 주면서 더 많은 데이터 풀링,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를 늘릴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CXL 인터페이스가 사실상 이 미래 AI에서는 너무나 핵심의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 사용했던 규격인 SATA는 병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길이 많아서 막 6차선, 10차선 그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좁아서 빨리 못 갑니다. 그게 SATA예요. 근데 CXL은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큰 도로가 하나 있고 고속도로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 큰 도로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그리고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고,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속도로가 뚫려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장형 저장 장치인 SSD, 랜드 플래시죠. 유사한 형태인 CXL 메모리 익스펜더는 실제로 SSD를 꽂는 자리에 장착하면 D램 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외부 D램을 끌어올 수 있다고. 왜? 이건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기존 서버 구조를 통째로 바꾸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내 D램 용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그냥 뭔가를 더 안 박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D램을 더 넣거나 또는 안에 뭐 엄청난 용량을 더 넣거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인터페이스만을 바꾸면서 이 CXL 메모리 익스펜더만 바꾸면서 외부 D램을 끌어올 수 있는 게 CXL이다. 그러니까 크기나 흐름은 똑같이 만드는데 용량은 대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성능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계 CXL 시장은 2028년 약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부터 4년 뒤죠. 이 중 80%가 CXL D램 시장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CXL 이거저거 이슈가 있지만 결국의 결론으로 가서는 CXL D램이 핵심이다. 2027년 이후에는 업계의 모든 CPU,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뒤입니다. CXL과 연동이 되게끔 설계되며 CXL 전용 D램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26년, 7년까지는 CXL이 계속 대폭 성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CXL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올해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CXL 지원 프로세서예요. 보시면은 인텔의 이제 이 제온
저렇게 말하면은 프로세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CXL을 보시면은 이 사파이어 레피즈, 이게 지금 나온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23년 1월에 출시한 사파이어 레피즈 서버용 CPU가 여기 있고요. CXL 1.1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1.1을 지원한다는 건 뭐냐? 1.1은 기능이 뭐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은 그냥 필요 없다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출시가 23년 1월에 나왔습니다. 1.1은 의미가 없다. 그럼 이거 제끼고요. 여기 에메랄드 레피지라고 써 있죠. 이 에메랄드 레피지 같은 경우에도 2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CXL 1.1을 지원하죠. 의미가 없다. 이것까지는 CXL과 연관이 없는 CPU입니다. 그러니까 있더라도 CXL의 진면목을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CPU인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 24년 예정돼 있죠. 올해입니다. 그래나이트 레피즈, 이게 바로 CXL 2.0을 지원하는 첫 번째 CPU고요. 그 다음 다이아몬드 레피즈 25년이죠. CXL 3.0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가 CXL이 대폭 성장하는 한 해, 그리고 두 해가 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태죠.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AMD도 보시면은 1.1, 1.1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22년 12월, 23년 6월입니다. 관심 끄셔라. 의미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튜린, 그 다음 베니스 이쪽입니다. 2.0, 3.0, 24년, 25년. 똑같이 24년, 25년에 2.0, 3.0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인텔이랑 AMD 모두 2.0, 3.0, 2.0, 3.0, 24년, 25년, 24년, 2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올해, 그 다음에 내년 2년 연속으로 CXL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2.0, 3.0, 1.1 뭐가 달라요? 궁금할 수 있죠. 다른 게 뭔지.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CXL 세대별 특징이고요. 1.1, 2.0, 3.0입니다. 이미 출시는 됐었죠. 항상 얘기하지만 출시와 상용화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력을 누구나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부터 일단은 3.0부터 다르죠. 그리고 더불어 1.1은 뭐예요? 가속기, 그 다음에 대역폭 확장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D램을 통신으로 외부 D램을 끌어오는, 우리가 풀링이라고 하죠. 그 기능이 2.0부터 소규모로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3.0부터 대규모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1까지는 이 풀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CXL의 진명목을 끌어낼 수가 없다. 근데 2.0, 3.0부터 소규모, 대규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명목을 끌어낼 수가 있고, 올해부터 가능하고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무조건 CXL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작년에 왜 관심이 없었냐? 1.1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2.0 올해 공개하는 이 CPU부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브용 CPU부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CXL이 어쩌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CXL의 버전별 비중 전망입니다. 아니 쓰다가 안 쓰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2년도에는 그냥 CXL이 없어요. 왜? 1.1은 의미가 없고 처음에 1.1이 나온 게 22년이니까 당연히 안 쓰겠죠. 그러다가 1.1이 나온 게 23년에 조금 쓰게 됩니다. 한 10% 정도? 네, 1.1을. 근데 써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정말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 정도 씁니다. 근데 24년 올해죠? 네, 올해 갑자기 2.0이 제가 그래나이트 레피즈 그다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 정도 쓰게 되고요. 1.1을 쓰는 사람은 많이 늘진 않네요. 근데 뭐다? 올해부터 출시됐다라는 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0이 4배로 커집니다. 42%. 그리고 내년에 3.0 공개된다고 했죠. 3.0이 11% 정도. 그 다음에 1.1%는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아예 CXL을 안 쓰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두가 쓰게 되죠. 근데 2.0을 쓰냐 3.0을 쓰냐의 차이인 거지,
25년에 3.0이 공개되고 나서는 26년에 CXL을 안 쓰는 사람이 없더라. 2.0도 40%, 3.0도 56%. 그러다가 27년에는 95% 모두가 3.0으로 변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죠. 2.0 공개되니까 2.0 42%, 3.0 공개되니까 3.0 56%, 3.0이 너무 좋으니까 3.0 95%. 그러다가 100%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일로 가는, 여기서 여기로 지금 바뀌는 이 시점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요. 그럼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간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CXL 2.0에서 3.0으로 대폭 성장하는 이 과도기에 있는 게 현재 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이 CXL에 대한 전망이에요. 왜 전망이 필요하냐? CXL 중에서도 어디 CXL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또는 CXL 중에서도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냐? 이 부분인데, 아니 아까 디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디램 맞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디램, 그 다음 기능 점차 중요성이 있는 것들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후속까지 아셔야 돼요.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 프리미엄 PCB, 그 다음에 CXL 컨트롤러, 그 다음에 CXL 스위치, CXL 적용 디램이 신규 시장 개화수의 전망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PCB, 프리미엄 PCB, CXL 컨트롤러, 스위치, CXL 전용 디램 다 나왔습니다. CXL 시장 규모가 2023년 1,40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26년 21억 달러로 연평균 4배 이상 성장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4배씩 성장합니다. 아까 봤죠,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성장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다. CXL D램은 전체 CXL 관련 시장의 80% 이상의 매출을 점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단 CXL 대장이다 그러면 D램 쪽 봐야 돼요. 무조건 D램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 따라가는 게 뭐다? 프리미엄 PCB 이게 2등, 그 다음에 스위치 컨트롤러 3등입니다. 그래서 1등이 D램, 그 다음에 2등이 프리미엄 PCB, 3등이 스위치 컨트롤러.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종목이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D램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 프리미엄 PCB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컨트롤러가 올라가겠죠. 순서대로 뛴다라는 거. 중요도 순으로. 그래서 D램 띄고요. PCB 띄고 스위치 컨트롤러.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순서 정해주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뭐 종목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 앞으로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고 왔고요. CXL D램, PCB, 스위치 컨트롤러 해서 이 순서로 보시면 돼요. D램, 네오셈, 엑시콘, YIK, 오킨스전자, 코리아 서키트, JT 이게 D램 관련주고요. 그 다음 고성능 PCB가 태성, 코리아 서키트, TLB인데 TLB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로 갈지 일로 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중간 어딘가에 껴있는 애가 TLB예요. 근데 이 회사의 정체성은 PCB예요. 그렇기 때문에 PCB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JT까지 D램, 여기까지 PCB, 그 다음이 스위치 컨트롤러. 가장 마지막 파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파네시아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 파네시아에 투자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국순당 대교입니다. 직접 투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로 끼워 넣었고요. 근데 너무 이제 반도체랑 연관이 없는 회사라 일단 뒤에다 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파네시아 관련 기업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 항상 얘기하지만 얘네들을 뭐 지금 당장 찍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뭐다? 이 종목들이 모두 21선을 적어도 지지해 줄 때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높다.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차 파동, 2차 상승. 왜 2024년 길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세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는 첫 번째, 안심해도 된다.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이슈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파동 못 잡았어도 두 번째 성장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주 뭐 캡처를 해놓든 정리해놓든 정리해놓으시고요. 21선 지지해줄 때부터 우리가 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혹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얼 추천주에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기원 자료 공개해서 무료로 올려놨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총정리 자료집 로봇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다 무료니까요. 밑줄의 본전이죠.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저랑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분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카톡방을 이번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1월 4일, 3일, 2일, 28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추천주도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해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다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